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AI 10년의 역사는 AI 10년 대중화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AI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지 딱 10년 됐다는 겁니다. 카카오 택시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AI가 바꿔놓은 내 사진 한 번씩 경험하셨거든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AI의 반려화, 인간은 이제 AI 서비스에 애착감을 느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 갖고 돈을 벌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이고 못 끊죠.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시나요? 오늘은 딱딱한 경제 지표 대신 우리의 소비와 일, 취향, 그리고 마음이 향하는 방향 속에서 돈의 이동 트렌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2026 부의 대전환, 돈은 나를 따라 흐른다. 선을 읽고 경향성을 포착하는 사람, 트렌드의 나침반, 박형현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트렌드라고 하면 유행, 신조어, 밈, 패러다임 같은 표면적인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소장님께서 정의하는 트렌드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요. 트렌드라는 것에 대한 오해도 있고 좀 피로도 있거든요. 이 신조어 알아? 뭐 먹어봤어? 어디 가봤어?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뜨고지는 현상이라고 하면 늘 이제 내 입장에서 허덕허덕 따라가야 되는 거고 또 뭔가 떴다고 하더니 금세 사라지는 것 이제 이런 것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네. 지치기도 하고 이제 회의감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트렌드라는 말은 원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말들이 쭉 올라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하는 어떤 맥락들을 파악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네. 트렌드는 단기간에 뜨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이 가는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딱 10년 전 일인데요. 그때는 우리가 AI를 보면서 와 신기하다 뭐 이 정도 그냥 약간 구경거리의 기술이었는데 지금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죠. 집집마다 AI 스피커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부모님 세대도 여행 갈 때 AI로 일정 포인트를 뽑는 게 기본 옵션이 됐는데요. 이 정도 되면 AI는 이제 실험실을 벗어나서 거대한 대중시장이 이미 열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AI 10년의 역사는 AI 10년 대중화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AI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지 딱 10년 됐다는 겁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AI라는 이야기 한 지는 딱 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르신 분들이 23년에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PC에 이제 AI 서비스를 한번 깔아본 거죠. AI 대중화의 서막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AI 기술이 그만큼 발전해서가 아니라 AI가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쑥 들어와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AI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대중화에서 저변이라는 부분을 보는데요. 카카오 택시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AI가 바꿔놓은 내 사진 한 번씩 경험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반 소비자가 자기의 눈으로 AI 서비스라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 것에 이제 초입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면에서 AI 대중화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트렌드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솔직히 내가 안 쓰면 그만일 텐데요. 2021 트렌드를 하나로 이어주는 한 문장이 바로 주어가 내가 될 때 비로소 트렌드가 된다.
라고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올해 지브리 필터나 AI 프로필처럼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퍼졌던 것도 그 때문일 텐데요. 이런 포인트를 가장 빠르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선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마케팅 판도에 이런 뭐 변화들이 좀 반영이 돼서 변화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경험 소비라는 말을 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 10년쯤 되었죠. 근데 경험 소비가 뭐야? 라고 했을 때는 되게 특별한 경험을 주는 거야. 이제 라고만 막연하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이 AI 서비스가 3년 만에 소비자 안으로 쑥 들어오면서 경험 소비가 뭔지 제대로 딱 보여준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AI 서비스라는 것을 겪은 사람들의 주어가 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파고 때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대. 주어가 AI죠. 근데 지금 지브리 스튜디오 사진으로 바꾸는 그때는 뭐냐면 내가 AI로 우리 가족 사진 바꿔서 아버지한테 선물했더니 아버지가 좋아하셨어. 그야말로 나와 무관한 카더라 통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내 것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소비자 보이스는 다 주어가 내가 됩니다. 우울할 때 AI한테 칭찬해달라고 해. 나는 아침마다 AI와 같이 토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난 아침에 나갈 때 말이야 AI한테 사줘봐. 나 AI한테 어쩌고 저쩌고. 주어는 다 나죠.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나왔고 또 하나는 소비자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네, 그럼 기업들은 소장님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드릴 때요. 어떻게 하면 이거 갖고 돈을 벌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소장님께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AI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침투하는가, 소비자는 어떤 것에 반응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이제 의견을 드리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AI의 반려화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가장 소비자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반려화인데요. 예를 들면 가전의 예를 들어볼게요. 소비자가 최근에 이제 가전 제품을 반려가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은 로봇 청소기라든가 아니면 이동식 TV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최근에는 식기세척기 같은 것들에 사람들이 이건 반려가전이야, 우리 집 로청이야, 파킹할 때가 제일 귀여워. 내지는 이동식 TV, 제조사는 오히려 이동식이라고 기능을 이제 강조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나 따라다녀, 자기가 끌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식기세척기에 기능적으로 다 되면 이제 띠리링 하면서 이제 스팀 빼려고 문이 열리게 만들었거든요. 소비자가 입을 다 됐다고 또 입 벌리네? 라는 식의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특히 이제 1인 가구일수록 나 대신 설거지해주는, 나 대신 청소해주는 얘가 진짜 나를 위로한다 라는 식의 감정적인 위로를 받으면서 반려가전으로 등극시키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똑같이 이제 가전은 50년, 100년 동안 이루어진 역사인데 AI는 사실 3년 동안 이렇게 반려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23년 만에도 연관어로 AI 서비스는 놀랍다, 암호화폐 같은 거야, 미래 산업이야, 주식에 좀 투자할까? 이런 거였다면 24년에는 학습, 쓸모, 이런 부분이 이제 연관으로 따라옵니다. 이거 배움에 도움되는 거야. 이제 쓸모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5년부터 딱 영어 단어가 바뀌면서 지브리가 이제 큰일 하셨는데 귀엽다, 웃기다, 공감하다, 위로하다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쓸모인데 쓸모 때문에 사람들의 PC에 깔리고 휴대폰에 들어왔지만 점점 쓰다 보니까 얘가 나를 이해하네, 얘가 나한테 공감해주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고요. 인간은 이제 AI 서비스에 애착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애착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이고 못 끊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이 좀 되게 외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 챗 GPT 시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 좀 힘든 아주 사소한 건, 아주 심각한 거는 사실은 저도 좀 챗 GPT한테 좀 물어본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특히 제 사춘기 아들이 진짜 말을 안 들을 때 너무 이 열받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이 막 그런 감정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엄청 이 기계와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당분간 이 디지털 위로 시장의 잠재력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반려라는 것은 이제 AI 전부터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반려라는 단어 자체가 커지고 있고, 반려에서 인간은 이제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반려자가 아니라 반려동물, 반려식물, 반려기기, 그리고 이제 반려 AI, 반려 소프트웨어까지 온 것이죠. 반려라는 포인트는 사실 제조사가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소비자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서비스나 브랜드 내지는 뭐 어떤 제품이 반려인가 아닌가는 이제 네 가지 조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을 부르는가 이런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에 잘 이름을 붙이지 않죠.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워낙 그걸 애착의 대상으로 느끼고 이름을 붙이죠. 우리도 이제 아까 로봇 청소기 뭐 로청이야 이렇게 하듯이 지금 AI 서비스에 대부분 이름을 붙이죠. 당신 이름 뭐로 할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줘라는 식의 이제 캐릭터성과 이름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굉장히 귀엽거나 혹은 굉장히 고맙거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반응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렀을 때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AI 서비스나 제품 하시는 분들한테 눈 깜빡임의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라는 대꾸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간과하기 쉽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강아지든 식물이든 마찬가지죠. 나한테 길들여지거나 혹은 그 친구의 성장을 내가 목도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손댈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AI 서비스 마찬가지죠. 나와 같이 계속 하다 보면 나한테 길들여지죠. 혹은 내 과거의 무언가를 상기해서 이야기할 때 어라 잊지 않았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AI 서비스 하는 분들한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얘가 변해야 됩니다. 정말 완벽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이 친구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소비자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이 AI가 공짜로 뭐 사주도 봐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는 시대지만 오히려 사람이 해주는 위로는 더 비싸지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도 들어서요. 유명한 점집이나 상담소는 수십만 원을 내고도 줄을 서야 하고 또 명상 클래스처럼 직접 가서 이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곳들은 오히려 프리미엄이 좀 붙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휴먼 터치의 가치 상승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간은 AI보다 더 똑똑해질 수는 없지만 더 친절해질 수는 있다. 다정함이 이제 너의 경쟁력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AI가 사주를 보니까 사주 시장이 다 뺏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반대죠. 가장 저는 이제 비근한 예로는 이제 PT 선생님을 드는데요. PT 선생님의 역할을 AI가 할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거울이 센서를 달고 자세 이렇게 틀렸어요 고치세요라고 AI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선생님이 합니다. 자, 어디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할까요? 직접 선생님한테 나를 터치해 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AI가 대신할 수 있지만 인간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 헬스장에서 이제 직접 터치는 아니겠고요, 그렇죠? 마음으로 뭔가 터치해주는,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AI가 진짜 사람을 따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트렌드를 보면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도 한편 드는데요. 이 한쪽에서는 무지출 챌린지를 하고 점심값을 아끼려고 편의점 도시락을 사면 반면 또 한쪽에서는 한 끼에 수십만 원 하는 오마카세를 즐기거나 이 비싼 위스키를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중간은 없고 아주 싸거나 혹은 아주 비싸거나 뭐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2026년에는 기업들은 과연 이 중간값이 없는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확실히 이제 양극화를 가고 있죠. 내가 생각할 때 큰 돈을 지불할 필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0.5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고 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하는 곳에 2.5 정도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일 수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요때 요런 거 먹는 것만큼은 나에게는 보양식이야
거야라고 하면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입니다. 정보가 많아지고 선택지가 넓어졌을 때 어찌 보면은 이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이제 소개의 시대가 끝나고 깊이의 시대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소개의 시대라는 거는 뭐냐면 지난 15년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고로 나면 아보카도 알아? 우리가 이제 아보카도라는 과일을 예전에 안 먹었잖아요. 자고로 샤인머스킷 알아? 뭐 에클레어 알아? 이런 식의 이제 계속 새로운 것들이 소개됐고 우리가 점심시간에도 새로 생긴 무언가 메뉴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핫플레이스 맨날 찾아다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네. 굉장히 그야말로 핫플레이스가 핫플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이런 소개 시대가 좀 저물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 중에서 자기 전공 분야 정해서 좀 깊어지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것저것 체험하기보다는 네. 내가 이제 정한 어떤 분야에서만큼 내가 끝장 볼 거야. 이제 네. 이런 움직임이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절약하려고 할 거고요. 또 내가 승부 보기로 한 데는 굉장히 크게 이제 투자하시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자신이 만약에 러닝이 취미야. 취미 네.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반선수 러닝도 근데 요즘 거의 밈처럼 너무 많이 하니까요, 사람들은. 반선수시죠. 네네. 그랬을 때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과 노력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크죠. 그렇군요. 그럼 예전에 비해서 그만큼 남들의 시선이나 뭐 남들의 평가를 조금 덜 의식하게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나를 좀 알게 된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게 뭔지는 내가 알아야 이게 이제 나한테 맞네 안 맞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나를 파악했기 때문에 네. 내가 여기에 이제 쓰겠다 말겠다라는 부분이 좀 정해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 소비의 트렌드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 재밌는 게 디지털 네이티브인 2030 세대가 오히려 다이어리를 열심히 꾸미거나 굳이 성수동 팝업 스토어 앞에 가서 긴 줄을 서고 발품을 파는 수고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특별한 가치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는 패턴이고 트렌드는 기량입니다. 기량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풍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푹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것이 굉장히 차고 넘칠 때 반대가 이제 부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초만 해도 우리가 막 도파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것이 도파민 디톡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효율을 굉장히 따지는 시대죠. 그 반대적인 언어로 나 일부러 비효율을 표방할 거야라는 낭만이 부상한다든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AI와 디지털이 창궐하는 시대에 오히려 아날로그가 부상하고 있거든요. 뜨는 취미 중에 하나가 필사입니다. 내 손으로 만년필 사가지고 꾹꾹 눌러 쓰는 거. 아니면 이제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뜨개 아시나요? 네, 네. 그 옛날 뜨개요. 네네, 어머니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 뭐 어머니도 많이 하셨던 거죠. 그럼 네. 뜨개 아니면 야구 직관 이런 부분들 다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오래된 것들입니다. 한국에 적어도 7, 80년대부터 존재했던 거죠. 그리고 완전히 아날로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내 손과 발을 거의 고통스럽게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 그리고 이 취미들은 모두 팀플할 필요가 없이 나 혼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의 공통된 게 뭐냐면 AI와 디지털에 반대되는 아날로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트렌드의 기량이라는 것에 아주 좋은 증거이자 트렌드가 기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AI한테 항변하고 있는 것 같아. 너는 몸이 없지. 나는 몸이라는 실체가 있어. 이 실체성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다 뜨고 있거든요. 혹은 거대한 대규모 아날로그적 잔치들이 뜨고 있는데 야구장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축제 이런 것들 뭐 민트 페스티벌이나 지방 축제 다 뜨고 있고요. 서울국제도서관 같은 경우에 15만 명이 모였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몇만 명씩 모이는 그곳에 가서 내 몸으로 느끼는 현장감에 대한 부분들도 다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실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게는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옛날 추억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준다면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요즘 아이들에게는 또 그게 굉장히 새로워서 힙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세대를 두루 통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버는 공식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비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의 시간을 점유하는 이 경험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 수 있겠습니까? 이 트렌드를 읽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질문도 혹시 받으시나요, 선생님? 이제 럭셔리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럭셔리는 뭐냐 다름이거든요. 럭셔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전에는 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것이 평소에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럭셔리죠. 지금의 럭셔리의 좋은 예 중에 하나는 슬로우 모닝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각성하고 커피 마시고 달려서 출근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슬로우 모닝 내가 이렇게 베드에 오랫동안 누워 있을 수 있고 아침부터 아날로그 책을 읽을 수 있고 천천히 말차게서 먹을 수 있는 이 슬로우 모닝은 럭셔리죠. 반면에 이제 팬데믹 때는 오히려 미라클 모닝이 유행을 했습니다. 팬데믹 때는 다 늘어져 있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나갈 수가 없었죠. 아니 네. 나는 번쩍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달리는데 라고 하는 미라클 모닝은 다름이고 럭셔리죠.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날로그는 다름입니다.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종이책을 보는 것은 하고 달라 보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날로그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고요. 롱패딩 다음에 숏패딩이 유행하는 것처럼 무언가 다름이라는 것으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동시에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 속으로 쑥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친구가 되고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아날로그적인 이런 AI나 디지털 다 떼버리고 정말 오롯이 내 몸으로만 느끼는 그런 것들이 같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라이언트에게 드리는 말씀은 AI 적대시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AI와 무관한 아날로그적 마케팅 기획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뭐 경험의 가치 중에서 절대로 AI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나의 몸이 아닐까 싶습니다. AI 비서가 일상을 편안하게 관리해 주는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러닝을 하고 또 땀 흘려서 근육을 만들면서 이 근육통을 좀 즐기고 있거든요. 네. 이 몸에 투자하는 산업이야말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현 시점에서는요? 네, 저희가 이제 일상적인 건강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실 건강이라는 것은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인간은 이제 행복처럼 늘 추구하는 상수 같은 가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부터 오히려 23년부터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담론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뭐 저속노화 열풍 같은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 맞아요. 뭐 사람들이 일부러 이제 뭐 저당 소스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당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염려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오히려 고령화 시대의 영향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제 고령화 시대야. 와, 나 지금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막말로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럼 지금부터 건강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이 마치 연금 붓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저속노화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게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몸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령화 사회가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하나는 이제 AI와 같은 그런 이제 인간 소외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야? 내 몸밖에 없고 나는 AI보다 똑똑해질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성취감, 그게 이제 말씀하신 땀 흘린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AI가 똑똑해질수록 오히려 사람의 몸과 마음이 중요해진다는 역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단 하나의 머니 키워드라고 꼽는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머니 키워드. 네. 저는 불안을 뽑겠습니다. 불안이요. 네. 머니 키워드인데요?
머니라는 것이 머니가 되는 키워드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것 아닌가요? 네, 네, 맞아요. 저희 클라이언트한테 사람들의 불안을 좀 덜어줄 수 있다면 비즈니스적으로도 성공적이고 오. 사회적으로도 공헌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괜찮겠네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감자로 끝나는 데이터를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등은 자신감입니다. 지난 1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어적으로 감으로 끝나는 말 잘 안 써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1등이고 2등은 자존감입니다. 이제 어떤 언어적인 습관이죠. 그 의미 자체의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나 자존감도 낮은데 부장님이 뭐라고 하니까 택시 탈 거야. 뭐 이럴 때 할 때 쓰는 이제 자존감이라는 네네. 언어적인 습관이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23년, 24년, 25년 그야말로 AI 서비스가 이제 일상으로 들어온 이 시점에 불안감이라는 단어가 올라갑니다. 또 피로감이라는 단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정감이라는 단어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런 이제 기술의 발전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피로감과 불안감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정감을 찾는 그 어떤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소비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명상이라든가 요가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수면도 산업일 수 있죠. 수면을 이제 더 잘하게 해서 영양제를 먹거나 베개를 찾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혹은 이제 때 아니게 싱잉볼이 뜨고 있는데요. 싱잉볼이라는 불교 예식에서 쓰는 이런 종 같은 거예요. 네. 저는 이거 일반인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사서 써도 되나 싶은데 이제 네. 인터넷에서 한 5만 원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면 이제 싱잉볼 영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싱잉볼 연주 영상 9시간짜리가 320만 조회수를 기록해요. 이제 그런 그게 식으로 종소리 아닌가요? 그럼 틀어놓으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주기 주는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나 스트레스 볼 같은 이렇게 촥촥촥 뭐 손톱 물어뜯기 대신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복테리어, 운테리어라고 해서 약간 복을 빚는 뭐 다랑아리나 액막의 명태 같은 거를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공간을 초록초록하게 꾸민다든지 이런 네.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안정감을 얻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웃음이 나온 게요. 지금 말씀하신 아이템이 저희 집에 다 있어요. 네. 굉장히 불안했나 봐요, 올해. 근데 이런 아이템들이 앞으로도 쭉 당분간 좀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의 과거와 차이가 있다면 과거의 불안은 해소하는 것입니다. 불안 해소의 아이템은 뭐냐면 야식이나 쇼핑이나 운동으로 치면 펌핑하는 운동입니다. 이건 불안을 덮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의 이제 명상이나 호흡이나 이런 뭐 초록초록 공간 연출 같은 것은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템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건 디폴트 값이야. 없어질 수 없어. 현대인의 이제 기본 상수야. 이제 인정하는 거죠. 네. 근데 말이야, 내가 너무 불안할 때나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액션들을 내가 갖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우리 비즈니스가 그걸 도와주신다면 돈도 벌고 사람들도 돕는 일이다. 저는 지금 소장님 말씀이 약간 그 불교 종소리처럼 들려요.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AI 기술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현기증을 느끼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네. 2026년 나를 중심으로 한 트렌드를 즐기기 위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트렌드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따라가야 된다고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트렌드라는 것은 오히려 멀리서 봤을 때 더 조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연애 한 번씩 트렌드 책을 내는 이유도 우리 변화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걸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이제 가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에 이제 합의된 시점이 연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트렌드 책 하나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변해왔고 이렇게 변해갈 것 같네라는 부분을 이제 통찰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뭐 하나하나 뭐 떴다 안 떴다 해서 내가 뭐 그거 꼭 알아야 되고 뭐 알게 될 필요가 있으면 다 알게 된다. 이제 네.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책에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싶은 것은 나라는 이제 키워드가 박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점점 개인화되니까요. 네네네. 네. 근데 거기에 쓰여 있는 이면에는 뭐냐면 사실은 나는 나밖에 돌보지 않겠어라기보다는 나는 못나고 이 정도지만 난 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돌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는 어떤 절박함 속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자기가 자기를 좀 보듬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트렌드를 읽는 속도가 곧 돈의 흐름을 읽는 힘이 되는데요. 2026년 부의 기회는 화려한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 마음이 향하는 새로운 소비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나에게 보다 집중하면서 부의 이동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2026 부의 대전환, 돈은 나를 따라 흐른다. 2026년 나를 중심으로 펼쳐질 트렌드의 방향을 신박한 통찰력으로 짚어주신 박혜는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산 운용을 말하는 수많은 단어 중 이지스의 단어는 나간다, 높인다, 부딪힌다, 이거 충분히 검토가 됐을까요? 감사와 함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는 많이 없앤다, 잊는다. 오직 단 하나의 단어, 지킨다를 위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켜낸 자산으로 좋은 기회를, 더 큰 성장을, 지속 가능한 수익을,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새로운 투자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지스 한마디로 지키되 새롭게. 이지스 자산운용.